우리나라 경제발전사와 함께 성장한 대림.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곧 대림의 역사이기도 하다. 또 밑으로 내려가면은 포항제철, 그다음 또 광양제철, 그리고 이순신대교까지 말하면 대한민국 지도 곳곳에 대림 산업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 랜드마크들 많이 건설했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 농촌의 인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시로 밀려들었다. 도시는 밀려드는 이주민으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게 된다. 주거 문제는 심각해지는데 문제는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돈은 없고 주거 문제는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싸고 빠르게 주거를 공급하다 보면 그때 최선의 선택이 바로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준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토록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다니 정말로 현대적입니다. 화장실 같은 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소설에서는 정말 어떻게 내 머리 위에서 저렇게 오줌똥을 누고 난 그 밑에서 밥을 먹느냐라는 거를 묘사를 할 정도로 당시의 생활상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고속 경제 성장과 함께 눈부신 진화를 거듭한 주거문화. 대한민국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에서부터 랜드마크를 짓기까지 우리나라 건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림.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를 지은 대림산업 이재준 회장. 1939년 10월 지금의 인천 부평역 앞에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부림상해를 개업한 이재준. 당시엔 한적한 시골이었던 그곳이 기회의 땅으로 변하는데, 해방 직후 공장 건설 붐이 일자 부림상해의 자재도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자재를 납품하며 건설업체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재준은 직접 건설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그리하여 1947년 대림산업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건설업에 진출한다. 이재준 회장이 개인적으로 부천에 집을 4채를 지어서 이제 파는 그런 주택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건자재 파는 것보다 그 부가가치가 주택 매매하는 게 훨씬 크고 돈도 훨씬 쉽게 많이 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업종을 바꾸지 않았나. 1972년 12월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MBC는 가수 남진을, TBC는 나훈아를 앞세워 10대 가수 청백전을 열고 있었다. 축제 분위기도 잠시. 행사가 끝나고 관객이 빠져나갈 무렵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동시에 시민회관은 불길에 휩싸인다. 이튿날 아침 잿더미가 된 시민회관 앞에 의문의 접근 금지 펜스가 눈에 띈다. 과연 누가 한 것이었을까? 화재로 인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대림에서 펜스를 친 것이었다. 발빠른 대처를 본 서울시는 철거 작업 업체로 대림을 선정했고, 화재 후 같은 장소에 지어질 새로운 건축물 세종문화회관까지 대림에 맡긴다. 그리고 1978년 시민의 곁으로 돌아온다. 빨리 가서 그걸 이 펜스를 막고 그 화재 진압하는데 도우라고 그래서 저희 밤새도록 이제 그 작업을 해서 아침에 시장에 출근해 보니까 대림에 그걸 딱 펜스를 딱 쳐서 아침에 출근하는 관리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불이 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아파트가 더 이상 서민의 꿈이 아닌 중산층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당시 플랜트 건설을 주로 하던 대림이었지만 아파트 건설이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르자 사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진다. 오랜 고민 끝에 부동산 붐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한다.
뒤늦게 아파트 건설에 뛰어든 대림은 1979년 11월 7개 동 규모의 잠원동 대림 아파트를 완공한다. 결국 땅값에서 이익이 남는 것이지 아파트 건설 순전히 건축비로다가 남는 거는 극히 아마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 대림산업이 좀 늦게 진출하는데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삼풍백화점. 500명이 넘는 사망자와 900여 명의 부상자, 3천억 규모의 재산 피해를 남긴 대형 참국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다. 부실공사의 끔찍한 최후를 보여준 삼풍백화점. 그 후 건물 기피 현상은 아파트까지 이어져 대림은 건설 원칙을 더 강화한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대림 같은 경우는 감리들이 와가지고 지적당하는 게 많으면은 우리가 싫어거든. 근데 결국은 지적당해야 집이 잘 되는 거거든. 튼튼하게, 꼼꼼하게. 다시 해라는 소리는 감리가 안 되니까는 다시 해라는 소리 있거든. 그게.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학군 프리미엄은 더욱 강해졌다. 사교육 1번지로 손꼽히는 강남권. 이곳에 위치한 8학군은 귀족 학군으로 불리워지게 된다.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자식을 8학군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교육을 위해서라도 아파트에 살아야만 하는 시대.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실시로 다양한 품질과 가격의 아파트가 생겨난다. 우리나라는 공급자 중심의 아파트 시장이었었어요. 워낙에 짓기만 하면 팔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요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남들 아파트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다른 건설업체와는 차별화돼 대림만의 특별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고민이 거듭된다. 그 결과 기존 아파트 이름에 붙는 건설사 이름 대신 아파트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생각해낸다. 2000년을 열면서 편한 세상을 경험하라는 의미의 이 편한 세상을 부여 국내 최초 브랜드 아파트가 탄생한 것이다. 이후 삼성 레미안, GS자이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지만 진심이 짓는다는 주거 철학으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반인들한테 쉽게 불려지고 오래 기억되는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름도 부르기도 좋지만은 당시 IT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영어 이자와 함께 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가는 이름이 되면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그 건설회사의 이미지가 뒷받침돼서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죠. 국내 최장수 건설 기업으로 대한민국 건설 역사를 함께한 기업.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직원들과 현장을 지켰던 이재준 회장. 중동건설의 히트를 마련하고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연 건설 외교.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쌓은 신뢰는 무너지지 않는다.